젊은 날의 우리는 모두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넉넉한 통장, 더 안정된 노후. 아침 일찍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도 머릿속에는 늘 숫자가 가득했습니다. 이번 달 대출 이자는 얼마인지,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충당할지, 노후 자금은 제대로 쌓이고 있는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던 것들을 손에 넣은 사람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하고요. 이 이야기는 그 말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박 선생님은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30 초반에 작은 철물점을 시작해 40이 넘어서는 제법 규모 있는 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도 10명이 넘었고 통장 잔고도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 생각했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62살 되던 해봄, 박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대장암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 수술은 잘 되었지만 회복하는데 반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반년 동안 그는 처음으로 진짜 멈춤을 경험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몸이 아픈 줄도 몰랐다. 아니, 알았지만 그냥 무시했다.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커피를 마셨고 속이 좋지 않으면 소화제를 먹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어디 있냐며 스스로를 달랬다. 수술비는 사업 자금에서 충당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가 잃어버린 건강을 되돌려 주지는 못했습니다. 수술 후 남은 불편함, 달라진 식이 조절, 3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 그것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그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앞으로는 저녁마다 같이 산책 다니자.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오히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 계단을 가볍게 오르는 것, 밥 한 그릇을 거뜬히 비우는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한 것, 그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대개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 윤 씨 부부는 겉으로 보면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임원이었고 아내는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두 아들은 명문대학에 진학했고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고 그들 스스로도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며 예비 며느리를 데려온 날 남편은 뭔가 낯선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남편은 단 한 번도 참관 수업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운동회는 물론이고 졸업식도 아내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이번 한 번만, 다음엔 꼭 가마.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며 가족 앨범을 꺼냈을 때 남편은 사진 속 자신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10살 생일 사진, 수학여행 전날 밤 사진, 수능 끝나고 나오는 날 사진. 모든 사진에 아내와 아들만 있었고 그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돈을 버는 동안 아이들은 자랐고, 아내는 혼자서 그 모든 시간을 버텼고, 가족은 어느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 있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가치. 73세 최 여사는 요즘 매일 오후 2시에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거는 사람은 40년 지기 친구 정 씨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며 인연이 시작되었고, 이사를 가고 아이들이 장성하고 남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내용은 별것이 없습니다.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무릎이 어제보다 좀 나아졌는지, TV에서 본 드라마 이야기,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그 전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65살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자주 오지는 못합니다. 집은 예전과 똑같이 넓지만 그 넓음이 이제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울려오는 전화 한 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최 여사는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바쁘다고 자주 못 만났어요. 애들 학교, 남편 뒷바라지, 살림하랴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만 더 자주 만날걸. 사람이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병으로, 사고로, 때로는 관계가 멀어져서 남아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지인. 그런데 진짜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밥 한 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 세월 속에서 하나씩 사라져갈 때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네 번째 이야기,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 이 여사는 60살 생일이 지나고 나서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오후에 어떤 햇살이 들어왔는지, 저녁 식사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하루를 굳이 기억하려 애씁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뭘 그리 기억하려 하냐고요. 하지만 이 여사는 말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날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날이라고. 그녀는 몇 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가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 동안 예전의 평범한 날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남편이 아침에 신문 펼쳐 읽던 것, 둘이서 저녁에 TV 보던 것. 그게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회복했습니다. 후유증이 남아 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나란히 앉아 밥을 먹습니다. 이 여사는 그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평범한 하루는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조건부인지를 사람들은 쉽게 잊습니다. 건강이 허락해야 하고,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야 합니다. 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날이 바로 좋은 날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오늘이 사실은 정말 많은 것이 잘 된 날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마음의 평안이 진짜 불안한 이야기. 강 선생님은 50대 중반까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으로 퇴직 후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려 성공했고 재산도 제법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좀처럼 편안한 표정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고 경쟁자를 의식하고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60살을 앞두고 그는 갑자기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직 한창 때인데 왜 그러냐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잘 자지 못하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것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내일 미팅은 잘 될까? 저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하나?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정리한 후 처음 몇 달은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 무렵,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햇살을 여유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아침,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하루, 그냥 산책하고 밥 먹고 책 읽어도 되는 하루, 그것이 그에게는 혁명이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실을 알면서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벌면, 이것만 해결되면 그때 가서 쉬어야지. 그때는 대개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게 해주고, 가족을 먹여 살리게 해주고, 노년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어 인생을 돌아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이 벌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보다 그 사람과 더 오래 함께 했더라면,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더라면, 그날 그냥 쉬었더라면 하는 말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오늘 하루 건강하게 눈 뜬 것, 창밖에 들어오는 햇살,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천천히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밥 한 끼를 마음 편히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래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짧은 안부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진짜 부는 그런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것들은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